방금 보신 것처럼 기업들의 사업과 관련된 풍수지리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김현회 교수 그리고 문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흥미로운 얘기를 또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회사 출근할 때 그 앞에 뭐 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렇게 기업들 사옥에서 풍수지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현실화되고 있는지 문정우 기자가 한번 다시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네.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산업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반도체나 스마트폰, 통신, 인터넷 기술 등을 통해서도 이런 첨단 기술 통해서도 세계 유수 기업들과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 풍수지리와 같은 동양 철학에 대해서는 다소 좀 관심이 줄어든 것이 없잖아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 가치를 좀 중요시 여기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도 보시긴 했지만 이 삼성, 대표적으로 삼성이 있는데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이죠. 그래서 태평로 사옥을 굉장히 아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서초 사옥도 이 풍수지리적인 요인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해서 좀 뿔뿔이 흩어져 있긴 하지만 2008년 당시의 서초 사옥을 좀 평가를 하면 관악산과 우면산의 지맥이 닿아 있고 여러 계곡의 물이 고였다가 천천히 나가는 그런 형세를 갖고 있다고 풍수지리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재물이 쌓이는 명당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이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고층이 아닌 곳에 경영진인 이제 사장실, 경영진의 자리가 있다는 점과 또 동양에서 꺼려하는 숫자인 4와 또 서양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13을 반영해서 4층과 13층이 없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네. 자, 이처럼 기업들 사이에서 이제 이 작은 차이를 좀 만들기 위해서 풍수지리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목적 자체가 이윤 창출인 만큼 기업 오너와 임직원들 모두 이왕이면 좀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좋은 환경에서 업무를 보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어디서 옛날에 들었었거든요. 삼성 태평로 사옥이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풍수지리적으로 얘기를 들었었고 서초 사옥도 재물운이 있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실제로 실적 워낙 잘 나오고 있으니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리포트 통해서 저희가 실제 사례들도 몇 가지 봤습니다만 교수님께서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실제 사례들 들면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다녀온 곳은 종로에 있는 SK 설인동 사옥입니다. 청계천 북쪽에 위치하여 있고 조선시대부터 권문세가들이 모여 살던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형태를 갖춘 곳입니다. 네, 사옥 앞에는 청계천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북악산에서 내려온 산줄기 또한 센 암석의 기운을 모두 해소된 자리로서 물을 만나 기운이 멈춘 곳입니다. 99년 완공 당시에 홀로선 독산의 형태로 홀로 있는 건물이었으나 현재 종로구 청진동의 개발로 뒤편에 유정한 건물인 그랑서울 타워웨이, 르메르, D타워, 교보빌딩 등이 병풍처럼 받쳐주고 있어 바람을 잘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형태는 반듯한 직사각 형태이며 건물 남쪽에 마당을 넓게 하여 더욱 안정과 조화, 균형을 이룬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뒷산인 북한산과 앞산인 간약산의 뾰족한 화의 기운을 누르기 위하여 수의 기운으로 건물과 조형물을 비부한 점이 이 사옥의 풍수적 특징입니다. 수의 기운이 검은색으로 건물 전체를 검은색으로 하고 사옥 빌딩 4기둥에 거북이 다리 형상을, 후면에 꼬리, 정면에 머리 형상을 하여 건물 전체가 거북이가 등을 타고 청계천으로 들어가는 형상이죠. 거북이가 물을 마시러 내려오는 형태로 이를 풍수학에서는 영구 음수형이라고 합니다. 특히 거북이 머리 부분에 검은색 돌에 8개의 흰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울천을 의미하면서 한울을 상징하며 으뜸이라는 글자로 선두급이라는 것을 상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계천 정도 규모여도 배산 임수로 이렇게 하는군요. 네, 조금만 한 치만 낮아도 그거는 저희는 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배산, 뒤에 산, 배산 임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아마 이제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교보빌딩이나 D타워, 르미에르 이쪽은 워낙 잘 아실 텐데 그래서 병풍 역할을 해준다. 대신
제가 가보니까 빌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빌딩 바람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긴 많이 불던데 또 풍수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게 어떤 병풍 역할을 해준다고 하네요. 근데 보면 뭐 앞에서도 광화문 지역 나왔고 여의도에도 워낙 대기업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풍수지리에 기반해서 그러면 이렇게 사업군이 나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대형 오피스들이 뭐 일정 부분에 좀 밀집돼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곳을 명당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 빌딩 시장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역, 뭐 광화문이나 종로와 같은 도심권역, 그리고 금융가가 밀집돼 있는 여의도권역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예. 자, 이렇게 권역별로 일단 살펴서 기업들의 사옥 위치를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본사 등록 기준이 아니라 이 대표 사옥이 있는 위치가 기준인데요. 재계 20위권 기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도심권역에 가장 많은 10개 기업이 자리하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리고 강남 권역에 7개 기업이 있었고 여의도권역에 1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곳이 이제 마포에 있는 기업인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S51 사옥이 마포구 백범로에 터를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이제 자세히 더 살펴보면은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GS그룹이 강남에 있고 을지로와 종로와 같은 도심 권역에는 SK그룹과 한화그룹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LG그룹은 여의도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재계 10위권의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재계 11위에서 뭐 20위권 사옥들도 살펴보면 신세계그룹이 중구 소공동에서 작년에 이제 강남 센트럴시티로 옮겨왔고 또 삼성의 태평로 사옥을 사들인 부영이나 뭐 미래에셋 사옥이 도심에 있는 대표적인 사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밖에도 30위 이상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이 도심권역 그리고 일부 강남과 여의도에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참 어찌 보면 우리한테는 이제 너무 당연하게 강남이나 여의도에 대기업 사옥들이 있는 건 받아들여질 텐데 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니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외에도 좀 명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사옥을 둔 다른 기업들 어디가 있을까요? 네, 기업의 사옥은 대부분 길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설명했듯이 을지로 미래에셋 사옥입니다. 이 사옥은 조선시대에 동전을 만드던 주전소 자리로서 북향대지지만 건물의 형태가 유정하고 앞의 마당이 넓고 그 앞으로 청계천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는 좋은 길지입니다. 네. 바로 옆에 하나그룹의 장교동 사옥도 보면은 남산에서 청계천으로 내려오는 용맥을 따라서 북향으로 입지한 터입니다. 다만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관계로 북쪽 앞마당에 작은 언덕을 조성하여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또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을 살펴보면 이것은 아주 생기터가 강한 곳입니다. 조선시대에 승문원이 있었고 시문고등학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땅 각자의 필요한 명당이 있다고 하죠. 다시 말해서 각자의 쓰임새가 정해진 기운이 있다는 것이죠. 이 터의 왕성한 기운은 돈과 권력보다는 명예와 정신인 문의 기운이 강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물어 건설업계의 선두주자로서 인재를 양성하고 일반 공사보다는 프렌트 건설, 첨단 기술 건설로 경쟁한다면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는 터라고 봅니다. 덧붙여서 사옥 앞에 작은 연못을 조성하여 동서로 물이 흐르게 하면은 재물이 모이고 더욱 안정적인 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현대사옥개발의 용산사옥을 보겠습니다. 역사에 위치하였으므로 건물이 특성상 1층 좌우가 뚫려 철도가 지나가는 곳으로 열차와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으로 기의 흐름이 변화가 많은 곳이죠. 이런 터는 활동과 변화가 많은 유통업 매장이나 영업부서로 사용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이 지면과 단절되어 있고 뚫린 형태는 활동적이고 개방적이나 활기가 넘치는 것으로서 볼 수도 있으나 너무 개방적이고 개방적이면 기밀 누설과 상하 간의 위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회사의 힘이 강하면 열차의 선로처럼 국내외로 사세를 떨치며 나갈 수 있는 곳이나 반대로 수많은 경쟁 시대에서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재물이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므로 조직 관리와 세심한 경영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용산 지역에 옛날에 대기업 상사들도 좀 많이 있었는데 뭐 비슷하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사옥 용산 지역에 갖고 계신 분들은 관리를 조직 관리와 세심 경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기업 풍수지리 관련해서 좀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요소들 한 가지 짚어주시죠. 네, 기업 사옥의 풍수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째로 남향이나 북향이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형지대의 입지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대지 모양과 가상의 형태입니다. 사옥의 가상의 형태가 좋아야 합니다. 대지의 모양은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가장 좋으며 가상의 형태 또한 유정한 모습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공간 배치입니다. 황금 비율의 형태로 결국 안정, 조화, 균형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기업의 성장을 결정짓는데 풍수 지리가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감히 10%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1세기는 치열한 경쟁의 시대로 서울의 인류대학을 들어가느냐, 입사시험의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요인이 겨우 한두 문제의 작은 차이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90%의 기업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10%의 작은 가치라고 간과하면은 경쟁력에 뒤처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터에 풍수지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최적화된 환경을 구축하여 세계 인류의 기업으로 발전하는데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조건이 풍수지리적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기업 풍수지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김현회 교수 그리고 문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